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부터 뭘 또 더 배워볼 거냐면 우리 여대야소, 여소야대란 말 뉴스를 보면서 들은 적이 있을까요?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쌤도 고등학교 때 이 법과 정치, 쌤 때는 법과 정치였거든.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기 전에는 이게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거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당의 의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당이란 일단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의미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당이란 뜻이에요. 대통령당.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현재 여당이다. 그럼 민주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여당의 반대는 야당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약간 달라요. 아무튼 지금 볼 거는 대통령제인데요. 대통령제에서의 여당이랑 무슨 당이다? 대통령의 당이다. 대통령의 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여대야소란 뭐냐? 의회 내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의회 내 여대야소란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근데 나머지 야당들 있죠. 여당 외의 야당들의 의석수는 적어요. 그래서 여당 대통령이 일단 요 초록색 당이에요. 근데 여기 위치를 좀 다르게 해야겠는데. 자, 여기가 이 색깔이 자꾸 혼동 지워버려야겠어. 자, 마음대로 안 되네. 자, 여기가 의회고요. 여기가 행정부입니다. 여기가 의회고 행정부예요. 행정부의 대빵이 지금 초록색 당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선거를 했어요. 여기서 국민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초록색 당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요. 의회 선거도 국회의원 뽑는 선거도 했어요. 근데 선거를 해본 결과 초록색이 5명이 나왔고 이렇게 2명, 이렇게 2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온 경우엔 9명 중에 5명, 지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게 초록색 당이죠. 근데 대통령 당도 초록색 당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당인 여당이 지금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권력을 못 잡은 나머지 야당들의 의석수 굉장히 조금하네. 그런 걸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다 이래가지고 여대야소라고 합니다. 여소야대는 뭐냐? 여소야대는 뭐냐면 이걸 지워버려야 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줬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초록색 당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안 그려지네. 이렇게 된 거야.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색깔이 비슷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9석 중에 지금 5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빨간 당이야. 근데 대통령은 초록 당이야. 여소야대는 무슨 의미냐? 그 반대로 의회 내에서 대통령의 당인 여당이 초록 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가나요? 여소야대는 여당이 작고 야당이 커. 의회 안에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는 정부랑 의회가 동시에 대통령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아까 지우지 말걸. 여대야소회 같은 경우에는 여당 요때도 초록색이 5명이었어요. 초록색 5명이었어요. 그래서 의회도 대통령 편, 이 행정부도 대통령이 뽑는 인간들이니까 대통령 편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동시에 대통령이 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협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봅시다. 이 상황. 지금 여소야대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정부 쪽은 지금 초록색, 근데 의회 쪽은 대통령 당 아닌 야당 쪽 빨간 당이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초록, 이쪽은 빨강. 그래서 의회 정부 간에 어떻다? 자주 대립하게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대 야소, 여소야대. 그거 대통령제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요거 여러분들 생각을 열심히 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은 오직 한 개이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그랬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당은 오직 한 개이다. 의회 다수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최근 치러진 교과서 탐구 활동을 한번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이론으로만 배우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와닿는다라는 느낌을 쌤은 받았거든. 그래서 문제를 조금 넣었어요. 자,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를 적어보는 거예요. 갑국에 의한 총선거에서 A당은 뭐를 차지해서 1당이 됐고요. 자, 종전의회에서 어떤 B당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요거 읽어보시고요. 요것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활동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제로 점검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일부러 뽑지 않았어. T랑 T 플러스 1 여러분들 문과 문제에 갑자기 사회 문제에 영어 나오면 당황하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전혀 뭐 수학이랑 관련된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풀어보시고요. 요거 두 개가 비교적 좀 더 쉬운 거고 얘도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걸 문제로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님. 자, 한쪽짜리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없다. 요거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알아보자라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뭐랄까 대통령제라고는 해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쌤이 대학 다니거나 고등학교 다니거나 했을 때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 역사나 이제 한국사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쪽 수업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보다 역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자, 일단 요거를 메인으로 우리는 보통 법과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요 파트를 메인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 한번 볼게요. 이게 전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이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메인으로 많이들 가르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양이 굉장히 적어. 문제도 없어. 그 대신 요거를 잘 외우는 게 중요해. 시작해볼게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일단 우리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분 가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적 요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뻔하게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랑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에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회는 자, 반대로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갖는다면 국회는 각종 동의권이나 탄핵 소추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도 배워서 기억이 잘 날 것 같아. 대통령제적 요소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외워두어야 할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의원내각제적 요소인데요. 이거 한번 6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것도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아까 의원내각제 했을 때 의원내각제는 융합적이고요. 융합되어 있고 지들끼리 잘 논다 그랬고 대통령제는 약간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이 키워드를 한번 우리 잡고 가봅시다. 대통령제는 독립적이야. 분리되어 있어. 글씨가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어. 근데 의원내각제도는 융합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자,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통령제인데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대요. 원래 완전 정석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지, 살림을 하지, 감히 입법부에 법률안 막 만드는 그런 걸 넘보지 않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적 융합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요, 국무총리라는 게 존재해요. 원래는 총리라는 거는 의원내각제에만 있는 존재예요. 총리, 수상.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역할은 조금 다르긴 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 이 국무총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요구할 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답변해야 된다. 자, 우리 국회는 여기고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강요예요. 강요. 강요인데 우리 대통령제는 분리하고 독립되어 있다 그랬잖아. 우리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만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서로한테 뭐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자,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요구할 때 자, 너 우리한테 와서 뭐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견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견제해서 이게 의원내각제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가능. 요거 좀 특이하다. 자, 우리 여기서는 대통령제 원칙적으로는 분리 독립되어 있으니까 겸직 못한다 그랬어요. 이쪽에 왼쪽에서 오른쪽 갈 거면 관두우가, 오른쪽에서 왼쪽 갈 거면 관두우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의원내각제적 요소이기 때문에 겸직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국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자, 자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제적 요소에서는 서로 분리되고 독립되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었어. 참견할 수 없었는데 자, 해임 건의권은 뭐냐면 자, 국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한테 대통령 너 국무총리, 국무위원 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잘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참견하는 거거든. 견제하는. 근데 그거를 분리 독립되어서 원래 대통령제라면 할 수 없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해임 건의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엄연히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하세요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 그게 의원내각제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요. 자기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6번 외우기 어려우면 6번 안 외워도 되고요. 1, 2, 3, 4, 5번 정도는 잘 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쌤은 항상 외울 때 뭐 앞글자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법률안 제출 거면 제, 뭐 국무총리 하면 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는 거 약간 비참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오늘 복습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 봅시다.